엔 시세가 1달러 160엔대다. 1년 9개월 만에 엔 저다. 160엔대가 상당히 좀 상징적이거든요. 일본에서. 160엔의 벽이 뚫리면은 170, 180까지 계속된 엔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돈을 얼마나 썼을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역대급 엔저의 환율 개입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예. 요 근래 뭐 엔저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뭐 흔히 말하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 경제가 힘들다 이런 말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의 엔저를 바라볼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환율 개입, 흔히 말하는 외환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조정을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까지 큰 소득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실시한 이 환율 개입에 대해서 왜 이걸 실시하고 특히 역대급 엔저에 대한 제가 좀 전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일본 경제를 알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로이터 통신이네요. 정부 일본은행이 4월 30일에 엔메이 개입, 즉 환율 시장에 개입했다. 재무상의 최후 통고 후. 요 최근에 일본이 엔저 추세로 좀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흔히 말하는 외환 투기 세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적당하게 해라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힐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구두 개입 말고 실제적인 시장 개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개입 들어가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봉이 내려 찍죠. 160 부근을 터치를 하자마자 바로 부앙 내려가지고 이 순간적으로 이제 155엔까지 내렸다가 지금 다시금 약간 올라오는 추세. 157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직전까지 뉴스 방송에서 아주 심한 엔저다라는 뉴스 했었는데 저녁 시간에 갑자기 팍 내려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하게 된 이유가 4월 29일 엔 시세가 1달러 160엔대다. 1년 9개월 만에 엔 저다. 160엔대가 상당히 좀 상징적이거든요.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이 160엔의 벽이 뚫리면은 170, 180까지 계속된 엔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돈을 얼마나 썼을까? 5조 엔 정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 50조 원을 들이부은 겁니다. 이 돈은 어디서 들이부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외환자금특별회계라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재무성에서 외환 시세의 안정, 환율 개입을 위해 마련된 돈이거든요. 이 돈에서 이걸 이제 갖다가 이제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최근에 이렇게 엔 저가 되었대 더? 왜 160까지 터치다운을 했대? 라는 흔히 말하는 환율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더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게 웃긴 게 일본 정부가 이유를 내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걸 약간 똥을 치운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은행이 정책 금리를 안 올리겠다. 금리를 동결시키겠다. 라는 발표를 4월 말에 했던 겁니다. 일본이 금리 안 올리면은 앞으로 엔 저가 계속 될 것 같네? 그럼 뭐 엔 갖고 있어봤자 소용없네. 엔 팔아. 라는 풍조가 되다 보니까 엔화가 떨어지고 1달러 160엔까지 터치를 한 건데 금리는 안 올리지만 돈은 써가지고 환율은 잡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 이번에 되어버린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금리에 손 대는 게 더 나은 방식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돈을 넣었지만은 앞으로 엔저는 계속될 것이다. 기업들이 달러를 산다. 기업 입장에서도 앞으로 일본은 더 엔저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런 엔고 현상은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 매입의 찬스라는 식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뭘 믿고 앞으로 계속 엔저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 현 총리 다카이치 총리 엔저가 좋다라는 발언을 지난 선거 때 했었죠. 엔저로 하면 일본 해외 투자한 돈이 달러로 돈을 벌어들이니까 달러로 돈을 벌고 그걸 엔화로 바꾸면은 이득이네? 그러니까 엔저가 좋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다카이치 산하의 정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지될 거다. 당장에 지난 2월 달에도 말했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은행 총재 불러가지고 저 금리 올리지 마라 이 사람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뉘앙스로. 말을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지금도 다카이치 산하의 정권이니까 이거 엔 저가 계속 되지
라는 게 일본에 있는 기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 이거 2월 달이면은 3개월 전인데 그 이후에도 뭐 호르무즈 사태부터 이래가지고 요 최근에 뉴스 많잖아요 국제적으로. 맞아요. 그럼 슬슬 일본도 기조 바뀔 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지난 4월이죠. 이거 많이 주목을 받았네요. 일본의 아카자와 경제산업 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트럼프 관세 때부터 미국이랑 많이 협력하는 사람이거든요. 흔히 말해 일본의 국제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경제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요즘 엔저가 문제이긴 합니다. 물가 상승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게 뭐 어찌 보면 이 물가 상승 잡는 거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TV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얘기를 하자마자 블룸버그가 보도했네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랑 일본의 그 카타야마 재무상이 있습니다. 그 재무상 둘이서 아까 그 아카자 아저씨 불러가지고 네가 뭔데 금리 얘기를 해? 얘기하지 마. 이래가지고 총리가 꼽준 거예요. 이것도 바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 일본에서도 야 이거는 다카이치 총리 하에서 금리 올리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거 뭐 다카이치 사나이는 완전 엔전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다카이치 사나이조차도 뭡니까? 이 160엔은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엔저가 되면 뭐가 안 좋습니까? 한국도 지금 원화가 뭐 환율 가치가 떨어지면 많이 문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흔히 말하는 수입 물가. 일본도 여러분 가스, 기름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무역 적자가 엄청 심하대요. 엔저가 되면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생활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죠. 정치인 입장에서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본인의 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단도리를 쳐야 돼요. 네,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기에는 전체적인 엔저의 흐름이 더 줄어들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만이라도 이 엔저를 막아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5조엔 규모, 우리가 또 50조를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딱 개입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각종 전문가들 시간 벌기 정책이다. 노무라 연구소에서 나오죠. 네,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 이미 예상했었잖아요. 160엔 내면 들어올 것이다라는.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있는가? 그렇죠. 이 정도 50조 쓴 것 가지고는 엔저의 전체적인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느끼잖아요. 이따까지는 뭔데 그렇게까지 엔저를 계속 미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당장에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뭐 기존의 아베노믹스, 아베 전 총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처럼 돈을 찍어서 부양하자라는 정책이다 보니까 돈을 찍으려면은 금리가 높으면은 갚아야 될 이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찍으면서 경기 부양하자는 게 이 사람의 기초 생각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금리 상승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화가 싸면은 정부 입장에선 좋습니다.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 세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0억 엔의 채무가 있어 10%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경우에 실질 채무는 90.9억 엔. 9억 엔이 인플레이션 세금이 된다. 국가 부채를 좀 줄이자는 그런 취지가 다카이치 사나이에게는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세금이 물가 인상. 뭐 일본 사람들이 월급도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그걸 넘는 식의 물가 인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 정책을 일본 서민 정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에 늘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카이치 사나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 바로 주식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예, 니케이 평균 주가 계속 오르죠. 당장에 최근에 첫 6만 엔대로 이제 끝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가 사상 최초 6만 엔. 예. 어마무시하죠. 이런 주식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서 위축되면은 주식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출하는 기업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뭡니까? 계속 엔저를 밀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아까 나온 것처럼 뭐 금리 인상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니케이가 이미 보도를 했죠.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원유 비싸진 것보다 무서운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의 적극 재정. 이래가지고 니케이에서도 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낸 거죠. 인플레이션세.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증세. 물가 상승. 임금 상승이라 하지만은 월급이 올라가봤자 뭐예요? 물가는 더 올라가. 의미가 없어. 근데 월급이 올라가면 내가 낼 보험료, 소득세 이런 게 더 많아져.
물건 가격 올라가면은 물건 가격 10%가 소비세니까 소비세도 많아져.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많이 벌지만은 나는 돈을 지출하게 되는 이런 인플레이션 세금이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에 대해서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 그러면 서민 경제가 정말 안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니케도 참다 못해 이렇게 기사를 내거든요. 그러네. 일본 경제신문은 좀 다카이치 전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있잖아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기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빚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시달리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어찌 보면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그래도 결과적으로 경기가 잘 돌아서 월급이 올라가면은, 뭐 다 부자 되고 좋은 거 아닌가, 일본도. 뭐 환율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낙수 정책입니다. 대기업부터 해서 잘 돌아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서민 생활에 오지 않을까라는 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낙수 정책이 될까라고 했을 때 어렵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선해야 됩니다. 대기업에 장사하는 사람이 하청기업을 생각해주고 정사원이 파견직 생각해주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걸 해야지 낙수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일어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고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남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면 누가 제일 힘들어져요? 제일 최저층, 하청기업 아니면은 뭐 파견직, 서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이 들고 오고 있는 일본의 분단된 중산층이 무너지고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뉘어진 계급 사회가 일본에서 점점 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네. 위에 있는 분들은 제대로 월급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괜찮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 그렇죠. 적절한 금융 정책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적절한 금융 정책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라든지 수출 기업이라든지 수익 기업이라든지 서민 생활이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어느 정도 안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도 어느 정도 이거 감수하고 너도 돈 벌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어느 한쪽을 밀어주는 흔히 말하는 수출 기업을 밀어줘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을 밀어줘요. 이런 사람을 밀어줘. 그럼 누구를 안 봐? 서민들을 안 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안 봐. 저축하는 사람들을 안 보는 거야. 니들 죽으라고. 예, 하는 걸 계속 이어지는데 근데 이래도 일본에서는 말이 안 나오죠. 왜 말이 안 나올까? 아이고 이번에 예를 들어 기름값이 올라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부가 보조금 줍니다. 돈 찍어서. 괜찮아. 당신들은 엔저라도 괜찮아요. 정부가 돈 찍은 만큼 보조금 줄게. 기름에 이런 거 할게. 이런 걸 일본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가 갚아야 돼요? 나는 안 갚아도 돼요. 내 밑에 세대가 갚아야 돼요. 내 밑에 내 다음 세대가 갚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일본은 빚을 뒤로 돌리는 겁니다. 지난 아베 정권 때 돈을 무지하게 찍었던 일본은행 전 총재, 구로다 총재. 최근에 엔저는 너무 심하다. 1달러 130엔 정도가 좋다. 라고 원조 돈 찍는 기계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을 대놓고. 자기는 시켜서 한 건데 본인이 다 내려놓고 나오니까 1달러는 130엔이 좋은 거야. 이게 양심 고백이라는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이 사람이. 예전 뉴스에도 일본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120엔 정도다. 아, 그런 것도 나오죠. 라고 나왔었죠. 예. 저도 120엔, 130엔 정도가 일본 사람들이 생활하기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 물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환율이 올라가 봐. 급격하게 예를 들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 그지? 그러면은 수출 기업, 도요타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데 실적이 악화가 되겠죠. 해외에서 달러로 돈 벌이는 기업들 엄청 싫어해. 그리고 또 누가 싫어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싫어해. 싫어해. 해외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죠? 지금 그럼 뭐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주식시장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야. 니케이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나온 것처럼 본인이 돈을 찍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 세금을 전가를 해야 되는데 일본 서민들이 전가를 못해. 금리 올라가면은 국가 부채 세금 정부가 지출해야 돼.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나 안 좋아. 싫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론상으로는 1달러 130엔이 좋다라는 게 있지만은 그걸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일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의 엔저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없어요. 예,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은 엔 고가 될 거라고 하는데
매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금리 올릴까? 이번에도 금리 올리지 않을까 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엔 고가 과연 올까? 오히려 예전에 얘기했죠. 1달러 뭐 200엔이라든지 그런 초절정 엔 저도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 그리고 계속 전문가분들 말이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 하더라도 영향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예,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아직까지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이 금리가 지금 0.75%인데 금리 1% 돼봐. 그래도 뭐 굳이 그지? 1% 금리 가지고 엔화를 뭐 사야 돼? 에이 별로 메리트 없다. 미국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장이 충격을 줄 정도의 많은 금리 인상을 해야지 환율에 영향을 준다라든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뭡니까? 각오를 다카이치 사나이가 하고 있을까? 본인의 정책이랑 위반되는 생각을. 거기다가 당장에 여러분 한국에 뉴스 나왔죠. 일본이 이제부터 무기 수출이 가능합니다. 법 개정을 해가지고. 무기를 수출을 해야 돼요. 일본 기업들이. 그러면은 엔 고가 좋을까요? 엔 저가 좋을까요? 엔 저가 좋겠죠. 거기다가 또 해외 관광객을 일본이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엔 고가 돼서 엔화가 비싸지면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한국에 뉴스 나왔죠? 태국의 바트화가 비싸져가지고 태국의 관광객이 줄었대 난리래. 일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엔 고가 되면 해외에서 에이 일본 가성비로 여행 갈래 했는데 이제 안 갈래라는 사람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이랑 너무 상충되는 게 많은 거예요. 금리를 올리기엔. 그러니까 금리는 올리기 싫고 근데 1달러 160엔 서민경제 죽어요 살려줘요. 야 돈 풀어 가입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땜빵이 들어간 게 요 최근 일본의 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느끼는 이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30년간 자판기에 사는 코카콜라 가격이 안 변한 나라예요. 안 변했다라는 것보다 옛날보다 싸다라는 것도 많았습니다. 많았죠. 30년 전보다 콜라가 싸. 30년 전보다 뭐 먹는 게 다 싸. 그런 나라였어요. 예. 왜? 디플레이션이니까. 내가 안 사고 절약하고 버티면은 물건 판매하는 쪽은 가격을 낮추고는 못 버틸 거라는 게 일본의 생활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돈을 찍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돈 갖고는 우리 회사가 감당이 안 되네요. 가격 올려버립니다.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와버렸어. 매년 물가가 올라. 쌀값도 올라. 다 올라. 근데 내가 버는 돈은 안 올라. 월급은 그대로야. 뭐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계속되고 있는 게 현재 일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근본적인 걸 막으려면은 이 정도 물가가 됐으면은 좀 잡아줘야 되겠다. 금리 올려가지고 있잖아요. 물가 인상도 좀 잡고 환율도 좀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걸 안 하고 단순하게 시장 개입으로 순간적으로 한번 엔 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뉴스 나오거든요. 저런 거 하면 여러분 갑작스러운 엔 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한번 쇼맨십 같은 걸 해주면서 뭔가 좀 당장에 1달러 160엔이라는 이런 좀 벽을 좀 막기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는 건데 저거는 결과적으로 돌아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지가 않죠. 근데 말했지만 이거를 선택한 건 일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 서민들이 힘들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원한 게 다카이치 사나이고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엔 절을 한다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왜 원했을까? 그 사람들은 엔 고가 악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일본의 과거 20년에 있었던 정권 교체, 일본 민주당 정권 교체, 극도의 엔고, 1달러 뭐 거의 뭐 5, 60엔. 그때 일본 기업들이 수출이 안 돼서 망하고 뭐 그때 리먼 쇼크도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불황이었던 거야. 안 좋아. 엔고는 악마야, 악이다. 일본의 중장년층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엔고가 되면은 경기가 안 돌고 뭐 해고 정리해고 나오고.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 아니죠. 가짜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엔 저럭 하겠습니다. 저는 밀어주세요. 다카이치 사나에. 응, 밀어줘. 그러니까 지금 일본 서민들이 힘들어요.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네, 그 일본 사람들을 원하게 만든 거는 어쩌면 본인들이 무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을 일본 정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끔씩 하는 환율 개입만으로도 일본 사람들에게 퍼포먼스적으로 있잖아요. 저희는 서민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 라는 식의 신호를 주고 있는 게 일본의 상황이라는 거겠네요.